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예,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빠르게 그 관련된 거 좀 남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어, 잠시만요. 이게 네, 네, 잘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들어오신 순서대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안녕하세요. 우선 그 네, 교과서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저희가 진도는 다 나갔고요. 진도는 다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어, 채팅 꼭 남겨주시고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웠던 부분이 어디냐면 어, 세도 정치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조선 왕조의 그 정치적인 전개 과정을 우리가 모두 배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그 조선 왕조의 그 정치적인 흐름을 한번 복습하고 나서 같이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전반적인 이 흐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조선시대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자칫 그 조선의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어떤 운영 원리가 있었는지를 그 제가 이렇게 표로 그때 칠판에다 적어드린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전기와 후기를 나누고 전기에서도 체제 정비기와 그 살인과 훈구의 대립 시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공당 정치의 시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이 조금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광해군부터 그 현종 시기까지가 예, 어떻게 보면 그 공당 정치 시기 중에서도 특히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사건이 예속 논쟁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구별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선하면 성리학이다 라고 하는 걸 잘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성리학적 중국 중심의 이런 대의명분과 사대를 기반으로 한 이런 세계관이 바로 이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 지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조선 초기 그때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성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내신 준비하시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셔도 참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텐데 모의고사 문제처럼 정말 이렇게 쉽게만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중종 연간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중종 임금님, 연산군 다음 임금님에 대한 이 설명이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모의고사에서도 버젓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광조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유교적 개혁 정치를 도학 정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 유교적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그 조광조의 개혁이나 현량과 이런 것들이 왜 추진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그 흐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조선 전기와 그 양난을 경험한 다음에 나오게 되는 조선 후기는 전혀 같지만 전혀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그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고 1948년 8월 15일 날 네,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립된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그런 것처럼 약 200년이라는 250여 년이라는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조선이 개국하고 나고 흐른 다음에 양난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조선은 네,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정도전 아저씨가 네, 정도전이라고 하는 학자가 구상했던 조선의 모습과 이 양난 이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여기서 배웠던 양난 이후의 이 변화에서 네,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이런 세금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족을 느꼈고 그러니까 부족을 느꼈음에도 이 증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세금을 낼 수 있냐 없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관점에서 이 세금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특정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하면서 걷어들일 것이냐 요거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거의 집합체가 이 대동법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 흐름들 잘 좀 이해해 주세요. 붕당 정치가 이 갈등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예속 논쟁이고 예속 논쟁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정치 그다음에 그 향평 정치, 세도 정치 요 흐름 그 왕권과 신권의 그 긴장 관계의 어떤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신하들이 어떻게 갈등했고 거기에 국왕마저도 한 붕당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평가받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예속 논쟁, 그다음에 한국 정치, 향평 정치, 세도 정치가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이렇게 맥락을 좀 잘 잡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했다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예, 교과서에서도 금난전권이라고 딱 그냥 이 워딩을 딱딱 써줬는데 여러분이 이 용어 학습의 피로도를 느끼지 않게 한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내용만 딱 적어 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라고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뜻하는 용어는 뭐지? 라고 이게 오히려 역으로 궁금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의 개별 학습을 통해서 잘 좀 채워주시고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빠르게 한번 내용 학습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다 배웠어요. 아시겠죠? 네. 1860년까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고대 국가에서 여기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개괄적인 설명만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나 이런 게 좀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네, 선사시대의 문화. 그래서 역사 이전은 도구로 평가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고조선이 했던 이 무역 체계가 중개무역이다. 중개무역.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부르는 말인데 그런 것처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이랑 교역할 때 이 중간에서 이익을 봤다. 뭐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고조선 멸망은 한나라가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조선 영토 위치에다가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어, 조금 유지됐던 가야까지 그냥 한번 언급을 하자면, 가야는 제외하고 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요 한 사군과 적절한 교류, 갈등, 이런 외교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초기의 발전 단계에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삼한 지역에서의 그 여러 나라들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제천 행사 및 통치 체제, 그리고 그 각 국가별로 여러분들 최소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 안 하시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밑에 지도로 나오는 요 지도들 삼국의 발전, 이게 4세기 그림이 되는 거고 5세기와 6세기.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알게 되면 이 통일신라 요 시기는 7세기에 형성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흐름들 알아주시고, 이런 날개에 있는 내용들도 좀 충실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관등제 정비에서 여러분들 이 백제도 나오곤 합니다만 신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통일신라라고 하는 긴 역사 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그 폐쇄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 후대에 영향 끼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신라의 삼국 통일은 7세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세기 말 이후에 고구려 백제 외와 신라와 수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립을 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삼국 통일 전쟁도 그 큰 틀에서 보면 국제적인 이런 외교 관계나 이 군사력이 충돌한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삼국 통일을 하면서 왕권이 강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귀족이었던 진골 귀족의 권한들이 약화되었다. 그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던 게 육두품이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치 기구가 이 통일신라 이후에 이 성립된 요게 잘 작동한다는 거는 거의 유사하게 왕권이 강하고 신라 그 소위 말해서 무열왕 그 통일 전쟁을 시작한 그 김춘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집계로 셌을 때다 해공왕까지의 시기다. 뭐 이런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세금을 그냥 돈이면 돈, 물건을 안 내다 보니까 우리는 요즘에 어쨌든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내는데 이때 당시에는 권리가 있었어요. 관료들이 야 농민 A야 너 나한테 그 세금 내면 돼. 내 월급 대신 내 월급을 너한테 받으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 관료일 때만 받고 이렇게 반납하는 구조면 괜찮은데 일부의 땅들이
그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신라 시대 때도 그렇고 일부의 땅들이 계속 세습이 돼요. 그렇게 계속 세습이 되다 보니까 일부 또는 그 세습된 땅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나라가 나한테 권리만 줬었지에서 점차적으로 이건 내 땅이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지배층한테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신라라고 하는 사회가 이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부분은 이게 별로 이게 표시가 없는 게 대부분 그 실시간 수업,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 아닌 걸로 다 이게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이 골품제라고 하는 거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래서 이 골품제에서 가장 특수한 사례이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사례가 김유신의 사례라고 제가 얘기 자주 했었죠, 여러분들. 삼국 통일 전쟁을 하던 시기에는 가야 출신의 이 무장 세력이었던 김춘추도 김유신도 진골 귀족이었는데 통일이 완료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육두품으로 강등됐다.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삼두품 이하는 나중에 사라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특히 오소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빨간 점으로 찍혀 있잖아요. 이게 경주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금성이 한쪽에 이게 짱박혀 있다 보니까 그것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나름 이런 중요한 도시들을 작은 그 서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상수리제도. 자, 이게 고려 시대로 가면 여러분들 기인 제도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고향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태어난 쪽이 이게 마포구인데,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 관료가 되면 마포구에는 못 가는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통일을 전후하여서 여러 개의 촌을 군현으로 삼고 향도국 등 특수행정구역을 두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촌랑문서. 그래서 여기에는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민정문서, 촌랑문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구 변동을 기록하고 있어 노동력 수치와 그리고 또 당시의 경제 상황을 조세행정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지금도 그 우리가 중고 거래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신문지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걸 구겨가지고 그 물건 상하지 말라고 같이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외교적으로 중요한 물건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이 촌랑 문서가 쓰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다 나오는데, 그래서 불교 경전을 포장하는 걸로 쓰였다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알아주시고, 자, 신라 말이 되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그 지방 세력들이 굉장히 이렇게 발흥하게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요거 왕위쟁탈전.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장보고 아저씨,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장보고 아저씨가 조금 더 오래 살아남아서 그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신라의 이런 역량을 더 키워줬으면은 신라가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하게 되는데, 이 장보고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암살되게 되는 주된 이유도 이 왕위쟁탈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옛날에는 여러분들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은 이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냐 내지는 그 직계로 이어져 내려오는 소위 말해 조상님이 왕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절에서 이 왕위 쟁탈전이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조금 더 세력을 많이 모아서 힘이 세면 왕이 되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면 난 왕에서 밀려나.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똑같이 진골귀족 내부에서의 그 이런 갈등과 이런 갈등 관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게 좀 주요하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런 진골 귀족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이 육투품 세력이 신라 말에 주로 이런 점점 반신라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그래서 반신라적인 성향을 안 띠게 되더라도 그냥 신라 조정에서는 아예 희망이 없다. 나는 그냥 관직에서 은퇴할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최치원이라고 하는 당나라에서 이제 과거도 합격하고 이렇게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 이 신라로 돌아오게 돼서는 이렇게 몇 해 이제 관직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칩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호족 출신 대표적으로 왕건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상주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만 우린 요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요 조서를 통해서 네. 네. 자, 신라가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거 골품제를 기초한 이게 흔들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내는 게 아니라 현재 운행되던 체제에 맞게 이걸 더 빡세게 지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되게 안 좋은 방향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발해의 성장. 자, 제가 삼국 통일전쟁의 큰 틀 제가 말씀드렸죠. 당나라랑 신라가 당이 고구려, 신라가 백제 땅을 이렇게 접수한다. 이게 암묵적인 룰이었다.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 통일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둘이 전쟁하게 되는데 신라와 발해 사이에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서 그 이유는 당나라가 이 백제 땅까지 넘봤기 때문이다. 플러스 이 신라 그, 그 금성에다가 이제 자기의 그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등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싸운 거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거란 아저씨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대조영이 이거 이끌고 탈출해서 동모산에 세운 게 이 발해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7세기 말에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요 시기 그리고 요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요 용어 자체가 유두콩 아저씨가 이렇게 서술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발해에서는 이렇게 4명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라를 세운 대조영, 당나라와 싸우면서 영토를 확장한 무왕, 그 외교 관계를 다시 한번 맺기 시작하면서 교류를 시작한 문왕, 그리고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흐름들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외교 문서에서 이 발해가 스스로를 고려 또는 고구려 또는 구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발해의 통치체제 정비는 중앙정치 조직을 요거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지만 복잡성이 있었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발해는 또 이제 그 말갈인들도 같이 존재했던 나라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고려 시대가 돼야 여러분들 고려 시대가 돼야 우리가 조금 더 요즘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대 문화를 잠깐 좀 보게 되면 고대 문화 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에서는 대부분 불교가 그때 당시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된 내용이다라고 알아주시고, 여기는 물론 이게 도교적인 색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 이 종교에서는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삼국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시기에는 또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원시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미즘, 토테미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단군 신화에 세 가지가 다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 그 그러니까 동물을 그 신성시 여기는 거, 그리고 그 신의 대속자,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 즉 무당 이런 분들이 있는 단군왕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거가 했던 이유는 특히 뭐가 문제라 그랬죠? 농경과 이런 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초기이지만 농경 수준이,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런 믿음 자체가 이런 바위 그림에 나와 있다. 그리고 천신신앙이라고 해서 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이게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좀 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과 이후 등장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 천신신앙을 갖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 뭐 부여 다 이게 이제 하늘과 자신들의 그 지배층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런 내용들 잘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제천행사와 건국행사 속 천신신앙, 그래서 많은 제천행사들의 이런 종류들 잘 좀 구별해 주세요. 아시겠죠? 동해, 사만, 그리고 그리고 또 부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런 차이점들을 좀 잘 좀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대부분의 이 신화에서 나오는 게 알이 태어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의 과학적인 그런 사례 제가 설명했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게 신성하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알아주시고, 요것도 고려시대 때 나오니까 요건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이런 거 쭉 한번 다 보시고요. 그래서 독자적 천하관, 그래서 하늘을 믿는 것 자체가 요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배층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독자적인 천하관에서는 그 네, 특히 이 고구려가 그런 관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도 썼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갔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천하관이 담긴 게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 능비다. 추모왕의 천신의 후손이며,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그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광개토왕을 호태성왕, 태왕, 영락대왕으로 높여 표현했다. 그리고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고구려가 신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백제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 받았을 때 그 군사적으로 도움 줬던 게 고구려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 그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서 그릇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광개토왕 내지는 호태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 그릇 뒷면에 보면. 그래서 그 광개토대왕 시기에 만든 그릇이다라고 하는 게
경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런 고유한 나름의 이런 세계관과 더불어서 불교를 수용하고 그걸 활용하면서 고대 국가로 점차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이 신라에서 법풍지능, 선덕진덕 요 왕들은 이 불교와 좀 이게 불교적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부처가 동일시 여기는 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왕즉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불교 대중화 그래서 통일신라 초기에 나왔던 이런 원효 아저씨가 불교 대중화에 힘쓰셨고, 그리고 의상 아저씨는 그 조금 더 이 교리적인 부분을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하게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부석사를 세웠다. 그리고 원측과 이 해초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예, 새로운 종파도 만들고 그 여행 불교의 발상지를 여행 갔다 오기도 하고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라 말에 이 선종이 유행했다. 자, 여기서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교종 중심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교종이 세속화되고 보수화됐다. 그래서 신라 말에 이런 사회 혼란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좀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선종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유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종은 삼국 통일할 무렵에 전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 자체는 여기 들어왔지만 그 나라가 안정돼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기득권이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굴러갈 때에는 이런 그 참선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이런 흐름이 이게 주목을 못 받다가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그 호족들의 취향에 부합했다. 그래서 이게 큰 호응을 얻어냈다. 그래서 부산 선문으로 대표되는 사찰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필요한 여러 사상적인 바탕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려를 건국한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고려를 건국한 왕건도 연등회나 불교 각종 행사죠. 그래 팔관회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라라는 유언을 남겼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문항을 금융과 성법을 해서 전륜성왕의 관념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다? 발해 또한 왕권을 이 부처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신적인 권위와 이렇게 거의 동일시 여기면서 발해의 왕권을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좀 여기에서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발해의 석등과 이불 병자상 이런 것들은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인도, 중국, 한반도, 일본 요 순서로 가기 때문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설명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성덕대왕 신종. 그래서 이런 거, 석굴암, 이런 거 다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불국사도 있다. 그런 거. 그리고 이 신라 말이 되다 보니까 선종도 유행하고 이 도교와 이 풍수지리설이 같이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면 바람, 물, 땅 이런 것들이 지리 이런 것들이 인간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것 좀 알아주시고요. 중국에서 들어왔다. 신라 말에 그래서 체계화 시켰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후고구려도 이제 개성으로 하는 거 그리고 뭐 각종 이런 수도 선정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 목간 또는 이 대나무를 만들어서 이 책처럼 썼던 건 죽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책 한 권 할 때 그 책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 목간의 모양에서 이렇게 한자도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공자님의 사상이 또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도 왕권 강화를 하고 유교를 통해서도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태학을 만들어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고 지방에는 경당을 두어서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백제에는 오경박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신라에는 그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거에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이게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학 수준이 높아지고 중앙 집권화가 되니까 그 역사, 즉 정체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유기 그리고 근초고왕 때는 서기 그리고 신라에서는 국사 이런 것들이 편찬됐다. 근데 모두 전해지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삼국시대의 역사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그리고 다 고려시대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서문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왔다 뭐 이런 것도 막 설명이 되고 있어요. 뭐 유기에서 왔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게 언급이 되는 거고요. 통일신라 이후의 유학에서는 여러분들 유학의 핵심은 인이라고 하는 개념 좀 알아주시고 이 왕권 강화와 연동이 된다. 즉 육두품이 유학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진골귀족의 세력을 억제하면서 왕권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유학 갔던 이 빈곤과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서로 이제 누가 1등이냐 가지고 싸웠던 이 발해와 신라와의 이런 관계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기와 후기를 무신 정변으로 나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안으로는 황제, 그러니까 고려가 안으로는 황제를 바깥으로는 제후 국가를 표방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그 짤방으로 많이 봤잖아요. 저 녀석에는 마구니가 꼈다 막 이거 궁예에 관한 그런 건데 참 궁예 아저씨 수많은 짤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분도 신라 왕족 출신이고 어쨌든 한때 그 나라를 다시 재통일하겠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초심 잃으셔서 잘 안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왕건 아저씨가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을 미루기라고 했다. 공이 아저씨고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알아주시고 918년에 후대가 돼서 1392년까지 나라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 또한 그 무신 정변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호족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 호족 세력을 편입했다. 그리고 신라가 화친하면서 결국 이렇게 통일을 했다. 근데 요 혼인 관계 때문에 왕위 계승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좀 잘 좀 파악해 주고요. 그래서 태조 왕건은 고구려라고 하는 거를 뒤따라서 가려고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광종 아저씨 그래서 태조, 광종, 경종, 성종, 현종 이런
여기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왕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언급은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시기에 임금님이 의종이라고 하는 임금님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간략하게 알아주시면 네, 간단하게 그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체제 부분에서 네, 불교와 유교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훈요십조와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런 시무 28조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설명했었죠.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흐름들 잘 좀 알아주시고 이 고려의 통치 체제의 핵심은 여러분들 이원적인 체제다. 아시겠죠? 이게 이 지방 행정 제도 자체가 군사 지역과 일반 지역이 나눠지고 이 일반 지역에서도 또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관리가 있는 데와 관리가 없는데 그래서 향수 부곡과 일반 군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구현 속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네, 빡셌다, 예,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알아두시고 대외 관계. 자, 하필이면 여러분들 고려 시대 고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을 초기에는 이 중국이 송나라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거든요. 중국이. 근데 이 송나라라고 하는 왕조가 굉장히 이게 군사력으로 굉장히 약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민족들과 이런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당하거나 이제 이게 좀 약한 모습, 약한 위치에 계속 서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던 고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거란, 네, 과의 관계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그 강감찬 장군과 여러 이런 사람들의 이런 활약 잘 좀 공부해 주시고 이런 다원적 국제 질서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얘기했었죠. 예, 중국이라고 하는 그 큰 대륙이 하나의 왕국이나 그 당나라처럼 절대적인 이 힘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다원적인 상태가 안 됐다. 이 중국 자체가 송나라와 요나라, 송나라와 금나라, 나중에는 뭐 원으로 통일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자꾸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맞게 고려 역시 이런 다원적인 다양한 이런 국제적 관계나 질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고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다. 그리고 고려도 공식적으로는 이 4대 관계를 여러 나라랑 맺습니다. 그리고 거란이랑도 맺기도 하고 금나라랑도 맺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렇게 피하기 위한 어떻게 수단이나 아니면 표면적인 관계일 뿐이지 이런 독자성이나 이런 것들 요거 내황 외제 또 나오는데 이런 것들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런 독자적인 인식 그러니까 이게 좀 다원적인 인식이 여기 탐구 활동을 통해서 잘 나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신 정권의 성립 제가 요거 설명드렸었죠. 그 의종 시기에 처음으로 이 무신들의 반란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100년 동안이 약 무신 집권기다, 무신 정권이다라고 알아주시고 요게 끝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무신 정권기에는 침략에 저항을 하다가 요게 딱 끝나면서부터는 몽골과 화친하게 된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무신 정권의 성립 배경에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문벌 귀족 사회가 자체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붕괴 사건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넘버 원, 넘버 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체적인 붕괴의 근거예요. 아시겠죠? 알아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골마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진왜란 직전에 약 건국하고 한 2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나름의 여러 문제들이 생겼는데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918년에 건국이 되고 약 한 2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나름 문제가 생겼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신정권의 수립, 그래서 이 엄청 복잡하다가 예, 최씨 정권이 수립되다 보니까 이 최씨 정권으로 오래 갔다.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무신집권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왕권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를 통해서 잘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몽골의 침략이 있었다 무신집권기에. 그리고 무신집권기가 끝나니까 원간섭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어떻게 보면 왕권을 제약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원나라를 등에 업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왕권을 제약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공민왕과 신돈 그리고 신진사대부다. 그 흐름들 좀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려 단원까지 여러분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파악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쉼 없이 달려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쌤. 질문 없으시면 쌤. 이번에 고려까지 네? 한번 복습을 했고 다음 쌤? 시간에는 조선에 쌤. 관해서 좀 복습을 한 다음에 쌤. 좀 기출 문제를 구해 와서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여기요? 풀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쌤. 네, 수고했습니다. 쌤! 메시지 남겨주시고 쌤!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스피커를 줄여놔서 말씀하세요. 쌤. 네. 저 그 뭐지? 네. 저 여기 들어왔었을 때 저 이거 이름 못 쳤는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것도 시간의 기능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나가면서라도 좀 메시지 남겨주시고 네. 진수현 학생도 말씀하세요. 끊어가지고 선생님 그 뭐지? 교과서에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몇 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교과서 보다 보면 자료 같은 거 밑에 나오잖아요.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해 줄래요? 지금 종이랑 같이 해서 교과서의 자료. 네, 교과서의 아랫부분에 자료 1, 2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사진으로도 나오고 글로도 막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계속 다 봐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런 걸 이게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낼 때 이런 자료 이용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게 본문 내용에서 부족한 걸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잘 보셔야 돼요. 수고했습니다. 이게 메시지 남기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